방정식을 나눠봅시다. 자, 여기서는요, 우리 앞에서 이제 함수를 다 배우고 왔잖아. 그러니까 함수에서부터 쭉 가는 건데, 132페이지입니다. 옆에서. 자, 결국 이게 지수, 뭐 방정식, 부등식, 로그, 방정식, 부등식 다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함수의 형태를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왜냐면 이게 문제의 모양이나 이런 게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수라는 거 생각해보면 함수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치? 자, 그 중에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자, x의 어떤 값들이 함수에다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 값들 이렇게 쭉 표시를 하는 게 함수잖아. 그죠? 네, 그랬을 때 이 y 값이 0이 됐을 때 그 0이 됐을 때 x 값을 찾는 걸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x를 찾는 과정 자체를. 이해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정식이라는 건 항상 함수의 전체적인 모양에 포함이 돼요. 그 중에 y가 특정한 어떤 값이었을 때 그때 x가 어땠겠니를 찾아가는 과정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대부분의 문제에서의 뭐 함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푸는 방식이 거의 비슷하다. 이게 첫 번째고, 그 중에서 지수나 로그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이런 식의 방정식이 있다고 쳐봐요. 자, 왼쪽은 무슨 함수? 지수, 오른쪽은 다항함수꼴이지. 자, 이런 식의 문제 안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함수의 종류가 다른 애들끼리의 해를 구하는 거는 배우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밖에 못 나온다, 기본적으로?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걸 이렇게 해서 밑이 같은 상태에서 얘네들끼리의 값만 비교하는 이런 형태로밖에 문제를 못 내.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같았을 때 값을 찾으면 그게 방정식의 해고. 이게 능이 아니다. 즉 같지 않으면 둘 중 하나가 크거나 작거나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밑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해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모양이라는 것 자체가 크게 벗어나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여기 내용이 새로운 게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오케이? 근데 그 중에 지수만이 가지고 있는 성질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조금 더 봐야 되는 유형들만 몇 개 같이 보면 돼. 로고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내용이 사실 별게 없어요. 보시면 마플 개념 킴 1번 보시면 자 1-1번이나 1-2번은 어떻게 풀면 돼? 1-1번이나 1-2번
네, 밑을 무조건 일치시켜. 밑을 일치시키면은 왼쪽이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승이고 자 9분의 1은 3의 몇승? 마이너스 2승. 그럼 얘하고 얘하고 갔다 오고 두면 끝나는 거죠. x였나? 네. 이렇게 보면 끝나는 거예요. 돼요? 두 번째.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럼 얘는 밑이 다른데요? 어떻게 하면 돼? 이게 3분의 4의 마이너스 1승이랑 같으니까 이거 플러스 바꾸면 되죠. 그럼 밑이 다시 일치가 되니까 요거 풀면 되는 거예요. x는 뭐 뜨는 거? 얼마? 네, 마이너스 1이나 3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자, 3번 우리 함수할 때도 이거 비슷한 모양 봤었죠. 최대치도 구할 때. 자, 이런 모양 어떻게 썼어? 네, 치환해서 풀었죠. 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x승 t로 볼 거잖아. 그럼 생각해봐. 얘를 t로 두면 항상 뭘 생각해야 된다고? 치환하고 나면 범위부터. 얘는 t는 항상 어떻다? 0보다 크다. 이거 무조건 달고 가야 돼. 자, 그럼 얘는 몇 t 제곱? 2t 제곱 마이너스 17t 플러스 8은 0. 1에 8, 1 두고 마이너스 주면 되니까 t가 2분의 1이거나 8이죠. 이게 해가 아닌지 우리가 구하려는 해는 어떤 문자의 해? x입니다. 그럼 이게 2의 x였잖아. 그럼 x는 뭐 뜬 거? 마이너스 1 또는? 돼요. 자,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어요. 단순하게 생각하죠. 오케이? 큰 틀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플갱이 느낌 2번. 마플갱이 느낌 2번 같은 경우는 이 지수라는 성질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성질에 대한 원리를 묻는 건데, 자, 보세요. 1번 보시면. 자, 봐봐. 얘 두 근은 알파 베타라고 본다고 했지. 얘 두 근은 x의 근이겠죠? 여기 둘게요. 근데 우리는 원래 이거 풀 때 어떻게 풀어? 원래 이거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돼? 치환할 거잖아. 이렇게 치환해서 풀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x의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이 t의 두근은 2의 알파승하고 2의 베타승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맞죠? 여기서 알파 베타라고 두근을 먼저 던져줬으니까 이제 얘를 가지고 풀어야 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네, 알파하고 베타를 더한 값을 물어봤지. 생각을 해보면 얘하고 얘를 더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두 수의 곱이 필요하지. 근데 얘는 지금 t에 대한 방정식이잖아. 이거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하고 얘를 곱해야만 이 값이 나올 텐데, 그러면은 결국은 t에 대한 두근에 뭐를 물어본 거야? 곱을 물어본 거야. 그래서 이 알파 x에 대한 두근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t에서는 두근의 곱으로 구하는 거지. 오케이? 이거는 이제 지수의 성질 때문에 나오는, 여기에서만 나오는 해당하는 성질이니까, 그럼 t의 두근의 곱이 8이죠. 그럼 얘하고 얘 두근을 곱했을 때 얘가 8이니까 얘 3승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3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 자, 그 밑에 것도 볼게요.
얘 두 번 똑같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7이래. 자 이번에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먼저 던져준 문제예요. 이거다 거꾸로 1번 문제에서는 얘를 구하라고 했던 거고 여기서 얘를 거꾸로 주고서 이 K 갖고 와라. 좀 마찬가지지. 어차피 이 X는 찔러줄 거니까 24 T 플러스 K는 0이잖아. 그래서 이 T의 두구는 2의 알파성하고 2의 베타성일 텐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7이라는 건 똑같아. 얘하고 더한 값이 필요하니까 두구는 곱 얘기하는 거죠. 이 두구는 어제 K잖아. 그럼 2의 알파 플러스 베타생이 2의 7승이 될 거고 요게 K 아니에요? 이거 K 아니야?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우 쉽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3번 볼까요? 3번은 뭐 별거 없는데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두 함수를 주고 A하고 B 같은 경우에는 Y축에 평행한 직선이잖아. Y축에 평행하다는 얘기는 뭐에 좌표가 같다? X좌표가 똑같죠? 그러면 X좌표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A라고 둘게. 그러면 자, 요 원래 좌표상에서 길이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네,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요. 그래서 A라는 점의 Y좌표에서 B라는 점의 Y좌표 빼시면 되죠. 그럼 A점의 Y좌표는? 2의 2승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건 2의 A승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2의 2승이 아니에요. 2의 A승. 2의 A승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뺍니다. 뭐를? 이거를. 그지? 그랬더니 이 자식이 얼마래? 얘요. 야, 얘는 어디 풀어야 돼? 어디 풀어? 얘도 2차식으로 풀어야 되거든. 왜냐면 하나가 지금 이게 역수로 가 있잖아. 그렇지, 뭐를 양면에 이 A승을 곱해버려.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요? 그래서 이 A승 똑같이 T로 취합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T는 하나라고 보면 T는 보통 뭐 5하고 마이너스 3인데 5밖에 안 되죠. 여기 더 커야 되니까. 그러면 2의 A승이 5예요? 자, 따라서 A 얼마예요? 로그 2의 5. 그렇지. 그 정도. 어떤지 알겠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야? 그래서 사실은 이거 물어본 거잖아. 그래서 원래 답은 옵니다. A 값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되세요? 자, 이게 방정식 끝인 거야, 지금. 자, 크게 뭐 별거 있었어? 없어요. 그래서 함수만 제대로 해결이 되면 방정식은 편해. 이거 그리고 뒤쪽에 어차피 삼각함수 나올 거잖아. 삼각함수는 똑같아요. 그래프 정확하게 딱 하고 나면 삼각 방부등식 또 해야 되거든. 거기도 똑같아. 오케이? 어려워할 게 없다. 자, 그럼 부등식으로 가봅시다. 자, 부등식은요, 푸는 방법 방정식이랑 다 똑같은데 하나만 주의하면 되고, 미세 범위. 왜냐면 자, 밑이 1보다 크면은 지수가 더 큰 놈이 더 큰 수야, 작은 수야? 더 큰 수죠. 그래서 지수가 1보다 클 때는 부등호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지수가 0에서 1 사이였으면
부등호 뒤집어서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요 1번 같은 것도 그래서 웬만하면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 밑을 웬만하면 1보다 큰 수로 다 바꿔. 그래서 봐봐 여기 1번 문제가 9분의 1로 되어 있죠? 이걸 뭘로 바꾸고? 3에 마이너스 2등으로 바꿔서 지수를 1보다 큰 수로 바꿔달라는 얘기야. 이러면 부등호 안 바꾸고 그냥 푸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27분의 1은 3에 네 이렇게 될 거니까 밑이 1보다 크면은 이제 부등목 내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x는 어떻다? 5다 하나보다 이게 끝인가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어떻게 푸는 문제? 또 치환 2x승 t를 치환하면 어떻게 돼요?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이죠? 그러면 t의 범위는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이 범위 보고 싶은 게 아니잖아. 우리 x의 범위가 필요하죠. 그럼 얘가 2x승이었으니까 여기서 이거니까 그럼 x의 범위는 1에서 3 사이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죠? 3번 어떻게 해야 돼? 네. 여기도 마찬가지. 자, 2분의 1의 x승은 t를 취하해 볼게요. 얘도 역시나 요거는 0보다 큰 건 똑같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이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방금 전에 위에서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데 얘는 2분의 1이고 여기 2였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해보면 2분의 1의 x승이 똑같아요. 2에서 8 사이지. 맞아? 그러니까 얘를 원래 부호대로 풀고 싶으면 이걸 2의 마이너스 x승으로 바꿔서 푸는 거죠. 밑이 1보다 커졌지. 그러면 부등호 안 바꾸고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범위가 마이너스 x가 1에서 3 사이잖아. 그럼 x의 범위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 사이로 바뀌는 거죠. 됐어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제발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라프랭의 킴 5번으로 갈게요. 자, 플레잉캠 5번 보시면은 자 이번엔 뭐라고 물어봤냐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지수 방정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x가 다 된다면 이것도 일단 2x승 t로 치환하겠지. 그럼 t의 범위는 t 범위. t는 어떻게 해야 돼? 0보다 끝나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럼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a가 0보다 커야 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근데 원래 이거 2차함수가 항상 이거 성립하는 조건 뭘로 풀었지? 원래 판매식 건드렸죠. 근데 여기서는
무조건 판별식으로 풀면은 틀립니다. 왜일까? 이제 판별식으로 풀면 안 돼. 치환해서? 치환보다도 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판별식을 써가지고 이게 무조건 성립하는 거 혹은 무조건 성립하지 않게끔 요거 했던 거는 전제가 실수 전구간이었어요. 근데 지금 t에 대한 2차식이잖아. 근데 t가 0보다 큰 부분밖에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식의 함수가 나오잖아. 우리는 어차피 0보다 큰 부분만 볼 거지. 원래 판별식은 x축이랑 만나냐 안 만나냐 따지는 거잖아. 맞아? 근데 여기서는 판별식을 구해보면 분명히 0보다 크다고 나올 거야. 근데 여기서 0보다 큰 부분만 생각하면 어때요? 어차피 다 0보다 크지? 이해돼?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판별식만 따지면 안 돼.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축의 위치가 중요해. 축의 위치. 얘처럼 축이 0보다 왼쪽에 가 있죠. 이러면은 판별식을 쓰면 안 되는 거야. 왜? 어차피 이 부분 안 볼 거니까. 이해됐어요? 근데 이 문제는 다행히도 축이 어디 있어? 네, 축이 여기가 0보다 큰 쪽에 있죠. 동굴에 뭐야? 현장. 와, 이거 자, 축이 0보다 크기 때문에 0보다 클 때는 항상 함수값이 0보다 크려면 축 때문에 이게 최소값이 항상 이쪽에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판별식을 봐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 안에 축이 들어가야만 판별식을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판별식 그냥 쓰면 되니까 D가 4-A가 돼서 얘가 0보다 작다 해서 A가 4보다 크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푸는 거고. 자, 그럼 옆에 문제 봅시다. 자, 요것도 일단은 3x는 채워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a-3. 자, 이제 이게 문제고요. 자, 축이 지금 어디 있어요? -3에 있죠. 근데 나는 0보다 큰 것만 볼 거지. 그러면은 이거 판별식으로 오면 어딜 봐야 돼? 어디가 중요할까? 0보다 큰 쪽만 볼 거잖아. 0에서의 함수값이 중요해요. 왜냐면 딱 0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함수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0에서의 함수값이 최소한 뭐는 돼야 돼? 0은 찍고 가야 돼. 그래야 그 위로 계속 올라가지. 맞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F0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함수값 이해 아니야? 얘가 어때야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으나 상관없죠. 왜냐면 어차피 0은 안 볼 거거든. 그러니까 0에서 0 되는 건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A는 3 이상이다. 보세요. 그래서 요거 구분만 잘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보통 이거 가지고 쉬운 문제로 낼 수도 있고, 요 문제를 좀 꼬기 시작하면 요 문제도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사실 보면 지수하고 로그 자체로 어렵게 내는 게 아니라 결국엔 우리 앞에서 들었던 2차 함수 가지고 또 어렵게 내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1학년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집에 있다 왔어? 그리고 마플 개념기 6번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활용 문제예요. 이렇게 10을 대놓고 주는 문제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뭐만 잘하면 된다? 네, 대입만 잘해주면 돼요.
각 문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만 문제에서 정확하게 읽어놓고 그럼 막 값들을 줄 거예요. 그럼 값만 그 해당하는 문자에 정확하게 넣어서 계산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거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럼 옆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41페이지부터 이제 또 들어가면 이번엔 로그 함수거든? 로그 함수마저 푸는 게 어떻다? 똑같은데 대신에 얘는 지수 방정식 부등식보다 좀 더 편해요. 왜일까? 푸는 방법은 똑같은데 푸는 게 좀 더 편해. 왜 편할까? 지수는 치환하고 나면 범위가 항상 0보다 크다고 고정돼 있죠. 기본적으로. 근데 로그 함수는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x를 뭐 t로 취하는 거야. 로그 2의 x가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그럼 봐봐. x에 로그 2의 x라는 함수에다 x에 뭘 막 집어넣으면 얘가 함수값이지. 근데 이 로그 2의 x의 치역이 어때? 실수 정범이죠. 그러니까 얘는 제한이 없어. t가. 그러니까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거야. 제한은 굳이 안 따져도 되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야. 로그 함수하고 뭐 다항 함수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있다 없다. 이게 서로 종류가 다른 두 함수 방정식 하는 거 안 나온다고. 그래서 얘도 기본적으로 뭐를 그냥 일치시켜서 푸는 문제. 네, 밑을 일치시켜 놓고 그럼 뭐끼리만 비교하면 돼? 진수끼리. 네, 대신에 여기서는 따져야 될 게 진수 범위를 생각하죠. 그리고 그 생각을 할 때도 잘 봐. 이 마표기는 이렇게 1-1번을 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보자마자 이거 합쳐놓고 시작하지 마시고 일단은 얘하고 이거 자체 진수의 범위 빨리 확인해요. 첫 번째 거는 이거 조건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얘는 네 이거를 써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무조건. 오케이?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거 풀 때는 x가 제한이 없어. 근데 지수는 치환하고 나면 제한이 생기는 거고 얘는 거꾸로예요. x가 진수에 있기 때문에 진수의 범위는 따져야 되는데 치환하고 나면 제한이 없는 거야. 거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요거 조건 둘 다 써놓고 이제 풉니다. 로그 연산에 의해서 진수끼리 곱으로 갈 거고 여기 2잖아. 2는 로그 3에 얼마나 같죠? 이거랑 같잖아.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8x가 뭐랑 같다? 9랑 같다. 해서 넘기면 이렇게 되죠. x는 못 떨고 마이너스 1이나? 9죠. 근데 이 진수의 범위에 의해서 뭐밖에 안 된다? 뭐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됐어요? 요거만 잘 따지면 돼요. 그럼 옆에 것도 할 수 있겠나? 2번도? 대신 2번은 뭐를 먼저 맞춰놔야 돼? 네, 밑을 먼저 맞춰놓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x-5가 0보다 크고 x-0보다 크다를 먼저 써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것만 잘 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마표기 이렇게 2번 문제는 어떻게 푸는 문제야? 치환하는 거죠. 1번은 로그 3x t를 치환해서 풀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로그 2의 2x는 일단 어떻게 바꾸고? 네? 이 진수 2x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분리할 수 있잖아. 그래서 1 플러스 로그 2x 곱하기 로그 2x 빼기 1로 두시고 전개해서 그럼 똑같이 1번처럼 로그 2x 제곱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또 t로 치환해서 푸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요것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 아까 지수에서는 x에 두근 알파 베타로 두면 이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려고 t의 방정식에서 뭘 봤었어? 두근의 곱으로 풀었었죠. 얘는 거꾸로예요. 로그 성질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냐? 자, 1번 문제 보시면 로그 3x의 제곱 마이너스 3 로그 x 그다음에 마이너스 5는요. 자, 요거의 두 분의 알파 베타라고 간다. 자, 그러면 자, 우리한테 물어본 거 이번에 알파 베타 건 물어봤죠? 우리는 어쨌거나 로그 3x t로 치환할 거잖아. 그럼 이 t의 두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줬으니까 t의 두근은 로그 3의 알파하고 로그 3의 베타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게 알파 베타 곱한 값을 물어봤네. 어? 그럼 얘하고 얘를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나오는 거죠. 이건 t에 대한 두근이었는데 그럼 두근의 함으로 본 거네. 얼마? 3. 오케이? 근데 얘가 3이 아니야. 로그 3의 알파 베타가 3인 거잖아.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되셨어요? 요것만 잘. 자, 여기서 이해 안 가는 거 있어? 없어요. 앞에 지수랑 틀도 거의 비슷하잖아. 생각만 잘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니까. 마찬가지로 자, 부동식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밑을 일치시켜 놓은 상태에서 4-1번 같은 문제는 x,x-3 곱하겠지. 근데 무작정 곱하기부터 하지 말고 뭐 생각하라고? 진수 범위부터 생각하잖아. x가 0보다 커야 되고 x-0보다 커야 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고 주어진 범위 안에서 진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애만 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습관을 안 되면 범위 찾는 거 진수 범위나 이거를 안 하는 게 습관이 안 되면 분명히 학교 시험날 가가지고 그거 안에서 틀려. 그러니까 그냥 루틴처럼 이런 문제 풀면 항상 그 범위 찾는 거를 그냥 습관화 시켜야 돼요. 오케이? 그래야 무의식적으로 그냥 풀고 지나간단 말이야. 그 상태로 만들어야 돼. 마찬가지고 마핑랭킹 5번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1번을 로그 3의 t로 시간에서 풀면 되겠죠? 그 2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2번 문제는 전개해서 풀면 되고. 그 다음에 마핑랭킹 6번 봅시다. 마핑랭킹 6번은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는 좀 결이 다른 문제예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자, 이게 자, 근데 얘는 보세요. 이거는 로그 부등식이 아니잖아. 그치? 이건 그냥 x에 대한 부등식이 아니야. 왜냐면 문제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x에 대한 부등식이잖아. 근데 뭐 x가 뭐 로그 안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냥 이차함수야. 그리고 여기서 로그 값이 그냥 얘 개수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어떻게 풀면 돼? 함수식으로 푸는 거죠. 얘가 0보다 작다. 요거 푸는 거죠. 이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로그 2의 a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여기 바꿀 수 있죠. 이게 t를 취하는 거지.
T에 보면 이거 아니? 그럼 이게 로그 2의 A였잖아. 마이너스 1은 로그 2의 2분 로그 2의 4 네. 그럼 A의 범위는 2분의 1에서 4 사이다. 오케이? 자, 그리고 바로 밑에 문제. 자,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양의 실수일 수밖에 없는 건 진수범위 때문에. 로그 2x를 로그 3x를 t로 치환하고 나면 t는 제한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t에 대한 2차식으로 바꿔서 어떻게 하면 된다? 바꿔서 미리 바꿔놓고 들어가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로그 3의 x t로 치환하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t제곱 플러스 몇 t? 몇 t예요? 로그 3의 x는 t로 치환할 거 아니야? 몇 t? 이게 아니야? 이렇게 된다며.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확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영문 어때야 된다? 그러면 로그 9의 a가 1보다 상관없지. 1은 로그 9의 그런 거. 그럼 a는 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만 쓰면 틀려요. 왜일까? 네, 얘 진수 자리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틀리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범위를 체킹해놓으라고. 얘 때문에 틀리거든. 오케이? 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우리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안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 그랬다가 틀리는 거야. 됐어요? 끝이야 이게. 내용이. 그래서 왜냐면 기본적인 폼을 앞에서 이미 다 쌤이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선 생각보다 추가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기본 문제들은 어차피 유치하면서 나올 거고요. 요 틀들을 벗어나는 좀 어려운 문제들은 어차피 지금이 아니라 우리 학기 시작하잖아. 그때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내신 시험에 실제 나올 수 있는 조금 더 어려운 유형들을 모아서 따로 같이 볼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거는 여기 있는 내용만 정확하게 좀 딱 탄탄하게 돼 있으면 몇 개만 얹어주면 돼. 우리가 상대적으로 1학년 때 시험 볼 때보다 훨씬 더 좀 안정된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그래도 여기 이 단원에서 어려운 유형이 뭐가 있는지
이게 작년보다는 훨씬 더 파악이 잘 된 상태에서 시험을 볼 수가 있거든. 그런 약간 상태가 돼야 여러분들도 시험 들어갈 때 혹시 내가 아예 또 생판 처음 보는 문제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시험에 들어갈 필요가 없단 말이야. 이해됐죠? 안정감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물론 그렇다고 다 풀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모의고사 4점짜리가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들은 다 그냥 내신형 문제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어차피 따로 봐야 돼. 모의고사는 따로 봐야 돼서 그거는 이제 학기 시작하고 나면 어차피 우리는 고쟁이 볼 거거든. 우리 둘도 고쟁이 봤었나? 프린트. 프린트로 다 풀었어요. 3단계는 다 하고 있어요. 3단계는 다 풀었고 우린 다 풀었지. 그래서 하다 보면 3단계도 풀만해져요. 그래도 어느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렇다고 그러니까 풀린다고 이게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애쓰면 이제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 정도. 이게 3스텝은 누구한테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한테도 아무도 고증이 쉽다고 얘기 안 해요. 똑같이 다 어려운 건데 그걸 꾸역이라도 해결하냐 못하냐 싸움이야. 고증이 3스텝은. 근데 걔 중에 그래도 내가 그 수많은 3스텝 문제 중에서 그래도 내가 몇 문제 정도는 좀 쉽게 푸는 방법을 안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유형은 내가 좀 연습을 많이 해서 이제 풀 수 있다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3스텝 거의 모든 문제를 이게 완벽하게 그냥 깔끔하게 탁탁탁탁 풀고 그거는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잘 못해. 그래서 우리 기존에 주연이나 가연이는 우리 고쟁이 할 때도 질문 많아서 적었어. 거의 3스텝 사실 거의 다 풀었어. 근데 이제 물어보면 어차피 계속 풀어주면 돼. 쌤도 그냥 물어보는 거 다 풀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수업도 되게 길게 했었거든. 시험 기간이면 4시간씩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어쨌거나 풀고 이제 반 친구들이 그래도 복습을 좀 해주니까 그러니까 시험 직전이 되면 어느 정도는 이거 푸는 거야. 근데 작년 같은 경우 해운고나 서인청고나 우리 고쟁이 그 3스텝 안에 있는 문제에서 학교 프린트랑 겹치는 문제가 좀 있었죠. 자, 그런 식이에요.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마 센 문제 풀다 보면 뭐가 좀 나올 거냐면 15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방정식이나 부등식 문제 풀 때 아주 유사하게 생긴 놈이 하나 있을 거야. 밑도 x고 지수에도 여기 x가 들어가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개 같은 모양이 하나 나올 거거든.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풀 거냐 이거야. 어떻게 풀까? 어떻게 풀어야 돼?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거예요. 2의 로그 x 승이 x의 이걸로 가야겠다. 이렇게 주고
이걸로 풀면 안 되는데. 이거 말고 딴 걸로 풀면. 자, 이딴 문제가 나와요. 자, 이거를 딱 봤을 때는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밑과 진에서 전부 다 x가 달려있는 경우 이게 원래 교육 과정에는 빠질 수 없어. 근데 가끔 이제 학교 선생님 미치면 낼 수 있으니까 미쳤을 경우에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이럴 때는 안 돼. 이런 건 그냥 풀이법을 외워놓으셔도 돼요.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양변에 요 밑이랑 똑같은 로그를 씌워. 이렇게. 그럼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야지? 로그를 씌우고 나면? 그럼 요 x가 이 로그 2의 진수잖아. 앞으로 나갈 수 있죠 이제. 그럼 내려오잖아. 그럼 얘가 로그 2의 x 제곱으로 바뀌어. 어때요? 그리고 여기는 로그 2의 16 플러스 로그 2의 x 세제곱 바꿀 수 있지.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3 플러스 3 로그 2의 x로 바꿀 수 있죠. 문제 다시 구하면 돼. 이제 치워내버리고 치워보면은 이가 로그 2의 x였으니까 마이너스 1은 로그 2의 2분의 1이고요 로그 2의 16이죠. 그러니까 x의 범위는 2분의 16 사이.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됐어요? 어렵나요? 이제 어때? 어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선생님 일단 숙제는 노말까지만 낼 거예요. 노말까지만 내고 우리가 쌤은 어디가 있는지? 쌤도 한 초까지 다 됐나? 쌤이? 지수는 로방수 4단원? 4단원? 3단원 로방수가 4단원 네. 4단원 다 안 하는 거 유형수까지? 아 네네. 오늘 그 지수는 로방수 이제 마무리 해보시면 돼요. 뒤에 유형 9번 이후로 그래? 그래서 일단 오늘 마크 풀어서 좀 마무리 먼저 좀 하시고 끝났어요? 응? 끝났어요? 일단 진도는 오늘 여기까지만 나갈 거고 문제 푸시라고 문제 푸시라고 뭐 하는 거야? 티처 나오려고 그래 왜? 정확히 10시간 수업했어요. 안 쉬고 10시간 수업. 아 진짜 오랜만이네. 이길 것 같네.